새벽 5시 73살 송말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빨래를 널기 위해 뒷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할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충격적인 이야기를요. 말자 할머니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마다 해온 일상이었죠. 빨래줄에 젖은 빨래를 하나하나 널면서 할머니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몰래 땅 팔면 되잖아. 며느리 장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짚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등기 명의만 정리하면 돼. 어차피 어머님 나이에 뭘 알겠어. 아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면 어떡해? 아직 정신 멀쩡하신데. 정신 멀쩡하다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젖은 셔츠를 빨래줄에 걸다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과 위임장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집도 정리해야지. 시골에서 올라와 평생 살던 집이라고 붙들고 있을 이유 없어.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치매라고 하면 위임장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서식에는 이미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을 찍을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니요.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야 해.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면 제법 큰 돈이 될 거야.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고. 할머니는 빨래줄을 붙잡고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갖고 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소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중개사무소에도 벌써 연락해뒀어. 다음 주에 감정평가 나오면 바로 진행하자. 할머니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왔던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미안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부로 살아온 할머니는 숫자와 기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증거였죠. 거실에서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과 아들의 어색한 표정이 할머니에게는 모두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빨래줄에서 떨어진 서류는 이미 할머니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송말자 할머니의 인생은 숫자와 함께했습니다. 20살 때부터 5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장부는 생명과 같았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돈은 눈이 있고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 철학으로 평생을 살아왔죠. 시장에서 채소를 팔면서도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는 걸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여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은행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훈이 은행에 취직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 아들이 은행원이 됐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소영은 처음부터 할머니를 다르게 봤습니다. 소영은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 할머니와는 너무 달랐죠. 결혼 첫날부터 소영은 할머니에게 어머니, 이 집 좀 현대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한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지만 눈빛에서는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가구들을 보며 이런 건 이제 박물관에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영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요. 재훈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영이 집 아니곳저곳을 바꿔도 내색하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찬장을 치우고 새 가구를 들여놓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일을 그만둔 뒤에도 할머니는 장부 쓰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쓴 돈, 들어온 돈을 꼼꼼히 적었죠. 연금도 아들이 생활비로 주는 돈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안 적어도 되는데. 라고 재훈이 말해도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장부는 내 인생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말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장부는 정확했습니다. 은행 잔고와 한 푼 차이 없이 맞아떨어졌죠. 재훈도 처음에는 할머니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카드로 계산하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손으로 적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소영은 말자 할머니의 장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렸죠. 어느 날 소영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복잡한 돈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힘들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할머니는 그 뒤에 숨은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관리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였죠. 말자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신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그러자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네, 물론이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이 집, 아들 교육비, 결혼 비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할머니의 인생이었죠. 말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며느리는 자신을 무시할까요?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식한 건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장부를 덮으며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방식을 지키겠다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빨래터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장소영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말이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정중했고 예의 바르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오늘 건강식 해드릴게요. 소영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말자 할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효부였죠. 할머니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진짜 모습은 아들 재훈과 단둘이 있을 때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치매 오신 거 확실해. 어제도 안경을 한참 찾더라고. 내가 일부러 다른 곳에 둔 거인데. 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 너 집도 정리해야 하고 재산도 정리해야 하잖아. 어머님이 정신이 멀쩡하면 절대 안 들어주실 거야. 소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계획적으로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두는 곳에서 물건을 치우고 다른 곳에 놓았다가 나중에 어머니, 왜 여기에 두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할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소영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목표는 집안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어머니, 이 가구들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새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쓸만해. 라고 하면 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가구를 쓰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하지만 할머니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조금씩 할머니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엌 정리부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더 편리하게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평생 써오던 그릇들을 치우고 새 식기들로 바꿨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던 서예 작품들을 너무 어둡다며 치우고 밝은 색상의 그림들로 바꿨죠. 할머니가 아무리 서운해해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해요. 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소영의 책상 위에서 발견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위임장 샘플 문서가 여러 장 있었고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할머니 모르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소영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 실제로는 소영이 일부러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묻곤 했죠. 병원에 한번 모셔가는 게 어때?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치매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편할 거야. 소영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머니, 편찮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며 살갑게 굴었죠. 하지만 뒤에서는 이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 팔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아. 소영은 재훈에게 부동산 시세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큰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불편하실 거야. 하지만 소영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매일 장부를 쓰고 있다는 것과 손녀 은채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완벽해 보였던 소영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늘 두던 곳에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자꾸 일어났죠.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또 안경을 잃어버리셨네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한참 찾으셨는데 오늘도 그러시네요. 할머니는 분명히 침대 머리맡에 둔 기억이 있었는데 안경은 부엌 싱크대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혈압약을 같은 시간에 챙겨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약통이 자꾸 다른 곳에 있었죠. 어머니, 혈압약 여기에 왜 두셨어요? 소영이 화장실 선반에서 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식탁 위에 두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거기 둔 적 없는데.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기억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이 틀린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는 걸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장부 계산은 정확했고 다른 일들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손녀 은채만이 할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채가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왜 할머니 괴롭혀? 뭔 소리야? 엄마가 언제 할머니를 괴롭혔다고? 소영은 발끈했습니다. 할머니가 둔 물건을 엄마가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봤어. 은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깜빡한다고 하잖아. 너는 공부나 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소영은 딸을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물건을 일부러 옮기는 것도, 할머니가 당황해할 때 모르는 척하는 것도 다 봤죠. 그리고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옷장 서랍에 넣어두는 지갑이 없어진 거죠. 할머니는 온 집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갑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옷장에 뒀는데.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갑이 냉장고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냉장고에 지갑을 넣으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재훈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물건을 잘못 둔 것뿐이야.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걸까요?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까요? 할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어제는 같은 반찬을 2번 끓이려고 하시더라고. 실제로는 소영이 할머니가 끓인 국을 몰래 버리고 어머니, 오늘 국 안 끓이셨어요? 라고 물어본 것이었죠. 은채가 보다 못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물건 자꾸 옮기고 있어요. 정말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뒀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정확했고 기억도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문제 없다고요.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빨래터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정보 교환소였습니다. 말자 할머니의 오랜 친구 백분자는 특히 소문에 밝았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말자야, 너희 며느리가 요즘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주 들락거리더라. 분자가 빨래를 비비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시장 갔다 오는데 봤어. 김 사장하고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봤는데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 혹시 집이라도 팔려는 거야? 할머니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집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자야, 너는 몰랐어? 집주인인데.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분자는 더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김 사장이 내 친구인데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너희 집 같은 경우는 꽤 큰 돈이 될 거래.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이미 모든 걸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자야, 너 정말 몰랐어? 집주인이 모르게 어떻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지?
분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뭔가 수상한 것 같은데.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도장까지 모든 걸 점검했죠. 다행히 아직 도장은 할머니가 숨겨둔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빨래 집게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소중한 도장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도장만큼은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당부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도장을 함부로 맡기면 안 되는구나.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더 안전한 곳에 숨겼죠. 그날부터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소영이 전화 통화할 때도 귀를 기울였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장부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장부에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 부동산 중개소 방문, 위임장 서류 책상 위에 놓여 있음, 내 물건 위치 바꾸는 것. 목격 모든 게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분자는 며칠 후에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말자야, 너희 며느리가 어제 은행에도 갔다 왔더라고. 우리 동네 은행 아니고 시내 큰 은행으로 말이야. 은행에? 뭐 차러? 그건 모르겠어. 근데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가더라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더라. 분자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최근에 제 통장에 대해 문의한 사람 있나요? 할머니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며느님이 오셔서 계좌 현황을 문의하셨어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통장 관리에 대해 상담 받으셨거든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은행까지 손을 뻗친 거였죠. 앞으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자신의 장부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며느리의 은행 방문, 통장 현황 문의,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신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요.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분자야, 우리 며느리가 또 중개사무소 가는 거 보면 바로 알려줘. 그래, 알겠어. 그런데 말자야, 정말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에는 무서운 며느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장부로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정확한 기록과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며느리의 다음 수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장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요. 평생 정직하게 산 자신이 이런 식으로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드디어 소영과 재훈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위임장 준비도 끝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상담도 마쳤죠. 이제 할머니 모르게 등기 이전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영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갈 약속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병원 간다고 했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혈압약 때문에 병원 가신다고요.
소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깜빡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소영은 의사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치매 검사 좀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상담했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압 수치도 좋고 다른 이상도 없으세요. 건강하십니다. 의사의 말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위임장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집에 돌아온 후 소영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래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진행하자. 어차피 위임장은 준비됐으니까. 그날 오후 할머니가 은행에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던 거죠. 이 돈 언제 빼셨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돈 뺀 적 없어.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빼셨는데요. 위임을 받은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은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 달라고 하셔서 뺀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영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훈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소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 오늘도 은행에서 돈 빼달라고 했던 걸 까먹으시더라고. 정말? 응, 이제 정말로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재훈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난 멀쩡해. 할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재훈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아들조차 며느리 편에 선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소영이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죠?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언제? 보세요, 또 기억 안 하시네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영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도 아내 편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들까지 며느리 말을 믿는 것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의심한다니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꺼내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출금한 기록은 없었는데 돈이 빠져나간 것이 이상했죠.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과 재훈은 할머니 몰래 대화했습니다. 이제 위임장으로 등기 이전하자.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 하지만 엄마가 알면 어떡해?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치매라고 하면 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손녀 은채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김은채는 공부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만큼은 항상 자신의 편이어서 위로가 되었죠. 그런 할머니를 엄마가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몇 주 전부터 엄마의 수상한 행동을 관찰해 왔습니다. 할머니 물건을 옮기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다 봤죠. 그리고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은채가 폭발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또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병원에 보내려 하자 참지 못했던 거죠. 그만해.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은채야, 왜 그래? 할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소영이 딸을 달랬습니다. 걱정? 웃기지 마. 은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괴롭히는 거 다 봤어. 재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 안경 감추고 약을 다른 곳에 두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깜빡한다고 하는 거 다 봤다고.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채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런 짓을? 증거도 있어. 은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 사진으로 찍어뒀어. 은채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영이 할머니의 안경을 부엌으로 옮기는 사진, 위임장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은 사진, 부동산 중개사와 문자를 주고받는 화면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봐. 은채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통장에서 돈 빼는 것도 봤어. 할머니 도장 찾아서 뒤지는 것도 봤다고. 재훈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은채야, 그건 오해야. 엄마가 할머니를 도우려고. 거짓말하지 마. 은채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문자도 다 봤어. 집 팔려고 부동산 중개사랑 계획 세운 것도.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소음을 듣고 나온 거죠. 무슨 일이야? 은채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괴롭히는 거 다 봤어요. 제가 증거도 있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고마워.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도 다 기록해뒀거든. 장부에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날짜별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옮긴 날짜, 은행에서 돈을 뺀 날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간 날짜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죠. 나는 시장에서 평생 장부로 살아온 사람이야.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해.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고 기록은 증거가 되거든.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사진과 시어머니의 기록이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이제 됐어.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재훈은 아내를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아, 이게 다 사실이야. 여보, 내 말을 들어봐. 우리 앞으로를 생각해서. 앞으로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은채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 편만 들었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억울해하는데도.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죠.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할머니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는 제가 지킬게요.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나?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치매도 아닌데 왜 나를 바보 취급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은채가 할머니를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끼리 살아요.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절망했고, 재훈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할머니와 은채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날은 이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거짓말과 계략이 모두 드러난 거죠. 백분자를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빨래터에서 분자가 말했습니다. 말자야,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며느리가 그렇게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다른 아주머니들도 모두 할머니 편에 섰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참 무섭다니까. 소영은 더 이상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도 빨래터에 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더라. 소문은 금세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영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아들아, 이제 됐어.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 말을 더 믿을지 잘 생각해봐라. 할머니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소영아,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소영은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은채는 할머니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는 할머니와 살 거예요. 엄마랑은 못 살겠어요. 재훈도 결국 아내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과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리가 되면 다시 찾아뵐게요. 이제 집에는 할머니와 손녀 은채만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죠. 할머니,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죠. 그리고 자신의 장부에 이번 일의 전말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정확하다. 할머니는 이번 일로 자신의 철학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할머니와 은채는 함께 빨래를 널었습니다. 빨래줄에 햇살이 가득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죠.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빨래가 잘 마르겠어.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인사를 왔습니다. 말자야, 정말 잘 됐네. 그런 며느리는 내보내는 게 맞아. 고생 많았어. 이제 편안하게 지내.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은채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손녀의 공부를 도와줬죠. 비록 가족이 줄어들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채야,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지. 할머니는 빨래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빨래줄에서 처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고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빨래는 다시 빨면 되지만 사람의 믿음은 얼룩지면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다. 햇살 가득한 빨래터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송말자 할머니와 김은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진실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새로운 삶이었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빨래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 나는 평생 진실 편에 서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은채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평생 지켜드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할머니와 은채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였죠. 빨래줄에 걸린 진실이 마침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